안녕하세요. 키사이트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종우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좋지만 마이그레이션 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갖추고 있던 보안이라든지 모니터링에 관한 그런 니즈를 충분히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클라우드와 그 클라이언트 사이에 서비스 트래픽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 트래픽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가운데 뭐 탭이 있던지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던지 아니면 뭐 보안 장비 같은 걸 바로 직접 연결해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든지 보안을 보장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트래픽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보안 장비나 모니터링 또는 헬스 체크 장비로 전달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 보안 장비나 모니터링 장비가 뭐 온프레미스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라우드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클라우드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할지 정해지더라도 마땅히 전달할 방법은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 트래픽을 보안 장비나 모니터링 장비로 어떻게 전달을 시켜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클라우드 렌즈 관리 계층입니다. 관리 계층은 저희가 SaaS로 그냥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서버라든지 인스톨 과정은 필요가 없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바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클라우드 렌즈 에이전트입니다. 저희는 센서라고 부르는 이 에이전트를 출발지와 목적지에 각각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에이전트는 즉시 이 관리 계층을 찾게 되고요. 이 관리 계층으로 본인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정보를 가진 에이전트라는 그런 정보를 본인의 정보를 관리 계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관리 계층에서는 내가 센서가 내 에이전트들이 이런 위치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래픽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즉 어떤 에이전트에서부터 어떤 에이전트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컨피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즉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트래픽을 전달하겠다라는 트래픽 설정을 관리 계층에서 하게 되고요.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설정에 맞춰서 출발지인 에이전트에서부터 목적지인 에이전트까지 보안 터널을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안 터널을 이용해서 그 관리 계층의 설정에 따라서 알맞은 트래픽이, 여기서 트래픽이 전달될 때는 원하는 트래픽만 선별을 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는 트래픽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이 간단한 저희 클라우드 렌즈 솔루션에 대한 소개, 동작 방식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 환경, 실제 환경은 이런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만 선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멀티로 선정을 해서 뭐 특정한 서버군들은 뭐 AWS에, 특정한 다른 서버군들은 뭐 구글에 또는 뭐 애주어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렌즈 솔루션은 이런 어떤 사업자들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에 얼마나 많은 서버들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모든 그 서버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일부 서버들은 클라우드에 있고요.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로 일부는 AWS에 일부는 애주어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서버들은 로컬 데이터 센터에 즉 온프레미스로 로컬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계층은 동일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에이전트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그 에이전트가 그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저희 센서들도 같이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확장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운영자가 일일이 센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확장성을 같이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든지 멀티 그 클라우드 그 사업자들 간, 그리고 로컬 데이터 센터 언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다 같이 혼용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트래픽이 전달되는 과정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환경에서 저희 우분투로 그냥 서버, 특정한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AWS 안에 우분투 2번으로 불리는 서버를 하나 또 추가로 설치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서버 1번에서 우분투 1번에서 8888 DNS로 저희가 ICMP 트래픽을 이렇게 핑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이 핑으로 왔다 갔다 소통되는 트래픽을 우분투 2번으로 밀러링이 돼서 저희 물론 이 사이에는 저희 클라우드렌즈 센서를 설치를 하고 SaaS에서 설정까지 같이 보여드려서 트래픽이 우분투 2번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만 정리를 하고 실제 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우분투 1번 서버에서 8888로 ICMP 트래픽을 보내고 소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트래픽을 밀러링해서 우분투 2번으로 보내는 게 지금 현 첫 번째 데모의 목적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용어로 저희가 그룹, 인스턴스 그룹, 모니터링 툴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을 전달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트래픽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이제 저희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트래픽, 어디서부터 그 출발점이 되겠죠. 그 출발점을 저희가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즉 모니터링 할 인스턴스들, 그를 그룹화해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룹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래픽을 받을 그룹, 받을 인스턴스를 저희가 모니터링 툴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복사된 트래픽을 수신할 그룹을 저희가 모니터링 툴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모하면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모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저희가 태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태그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버의 목적이라든지 만든 사람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텍스트로 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태그 값을 이용해서 태그 값 중에서 이 우분투 1번에는 저희가 CL 우분투 1이라는 태그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 태그를 이용해서 소스 우분투 1이라는 그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2번에서는 CL 우분투 2라는 태그 값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 값을 이용해서 툴 우분투 2라는 그룹을 생성을 해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우분투 1번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우선 다커 ps 명령으로 다커가 잘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시면 다커가 저희 센서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클라우드 렌즈 제로라고 하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추가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렌즈 제로는 논리적으로 터널링을 위해서 생성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8888이라는 구글 DNS죠. 구글 DNS로 핑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이 잘 가고 있고요. 2번 우분투 2번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TCP 덤프를 통해서 덤프를 클라우드 렌즈 제로 인터페이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CMP 패킷 두 개가 여러 개가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분투 1번이
DNS, 구글 DNS로 8888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게 캡처가 돼서 밀러링이 돼서 우분투 2번에서 보이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ICMP 트래픽을 멈추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ICMP 패킷이 더 이상 우분투 2번으로는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화면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하나의 소스에서 하나의 툴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조금 더 트래픽 양을 많이 만들어서 즉 저희가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즈 1번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 유튜브 시청을 해서 좀 스트리밍 트래픽을 많이 만들고요. 이 트래픽을 두 군데로 동시에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툴은 저희 엔탑, 프리웨어 툴인 엔탑 툴과 또 하나의 윈도우 툴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그 값, 소스 쪽에서는 태그 값이 롤 부분이 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태그를 이용해서 윈도우 1번이 이미 이 태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을 만들게 되면 윈도우 1번은 이 해당 그룹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해당 그룹의 이름은 저희가 소스 all이라고 하는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탑 툴과 윈도우 2번 툴은 저희가 각각 툴 엔탑, 툴 윈도우즈 2번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 시나리오는 여기 인스턴스 중에서 윈도우 1번에서 트래픽을 조금 더 발생을 시켜서 유튜브 스트리밍 트래픽을 봐서 트래픽 양을 조금 늘린 후에 그 트래픽이 저희 엔탑이라는 무료 모니터링 솔루션 그 다음에 윈도우 2번으로 두 군데로 복사가 돼서 양쪽으로 트래픽이 밀러링 될 수 있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소스 부분, 출발지 부분과 목적지 부분, 데스티네이션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 두 번째 데모에서는 저희 윈도우 1번이 소스 부분이 출발지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처럼 name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 1번을 생성을 할 때 사용했던 태그 중에서 롤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롤을 저희가 소스라는 값으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롤 중에서 여러 가지 각각 롤들이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스로 제가 구분을 해서 윈도우 1번 하나만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그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데모와 같이 소스 all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지 그룹을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네.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툴 쪽, 목적지 쪽 그룹을 두 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뭐 이건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이번에도 뭐 그냥 롤을 이용해 볼까요? 롤로 툴 엔탑이라는 롤 값을 가진 인스턴스만 구별을 해서 이 구별자를 이용해서 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툴은 엔탑이라는 이름의 툴로 툴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뭐 이번에는 네임을 이용해서 윈도우 2번, 윈도우 2라는 네임을 가진 인스턴스만 구별을 해서 세이브 그룹을 하고 마찬가지로 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그룹이 다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트래픽 매핑, 즉 트래픽을 어디서 어디로 보낼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소스에서 윈도우로 하나를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같은 원리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엔탑으로도 트래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커넥션 설정 부분, 그 다음에 넷플로우 같은 설정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프로퍼티는 뭐 IP나 뭐 TCP 포트, UDP 포트, L2 헤더와 같은 값으로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트래픽만 선별을 해서 필터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전달을 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연결 속성을 통해서 단방향, 양방향 트래픽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넷플로우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러링하는 트래픽을 특정한 컬렉터로 보내서 IP픽스나 넷플로우 버전 9이나 선택을 해서 원하는 필드와 함께 넷플로우 정보도 생성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매핑이 된 트래픽에 대해서 실제로 트래픽을 만들어 보고 소스 쪽에서 만들어 보고 데스티네이션에서 잘 보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1번에 접속을 했고요. 윈도우 1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밍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몇 메가 정도 되는 그런 트래픽 양이 동일하게 윈도우 2번과 엔탑의 양쪽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2번에 가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트래픽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 클라우드 렌즈 제로 인터페이스를 선정을 하고요. 캡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픽 양이 이제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 양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한 30메가 정도의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15메가 정도의 트래픽이 양쪽으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양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트래픽이 이쪽으로는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2번에서 와이어샤크로 트래픽이 잘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엔탑에서 트래픽이 동일하게 들어온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양이 10메가에서 15메가, 20메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트래픽 양이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도 이제 좀 무료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윈도우 1번에서 태그를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윈도우 1번 소스에서 두 군데로 복사가 돼서 밀러링이 되는 두 번째 데모까지 보셨습니다. 네, 세 번째 데모입니다. 세 번째 데모는 두 번째 데모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분투 1번에서 우분투 2번으로 라든지 어떤 AWS 같은 사업자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또 서버를 설치했는데 이 트래픽도 같은 곳으로 밀러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희는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가 앞에 두 개의 데모에서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애주어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그룹에 포함이 되면서 바로 모니터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에 두 개의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1번 데모, 2번 데모에서 각각 트래픽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추가적인 인스턴스의 롤 값이, 태그의 롤 값이 소스, 기존의 소스 all이라는 그룹을 저희가 생성을 할 때 이 태그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일한 태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이 클라우드 렌즈 SaaS에 등록이 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인스턴스는 이 그룹으로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이 트래픽, 새로 추가된 이 인스턴스의 트래픽도 같이 모니터링이 돼서 기존에 모니터링 되고 있던 윈도우 1번의 트래픽에 더해져서 우분투 3번 트래픽도 엔탑과 윈도우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데모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데모는 아까 보셨던 두 번째 데모에서 좀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모는 추가적으로 우분투 3번 인스턴스에 저희 센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 3번에 저희 센서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다이어그램에는 어떤 설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우분투 3번이 지금은 소스 all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네, 우분투 3번의 센서가 설치가 되면서 바로 이 그룹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포함이 돼서 그쪽 트래픽도 같이 윈도우스와 엔탑에 복사가 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분투 3번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센서를 설치하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기에 앞서서 여기에는 제가 태그를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태그를 추가를 하면서 이름을 저는 데이터 센터 툴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좀 중요한 부분은 롤에 제가 소스라는 밸류를 넣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데모에서 제가 소스 부분을 만들 때 여기 보시는 소스 all의 태그를 지금 보시는 팝업이 되고 있는데요. 소스 부분을 그 태그 롤을 소스로 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태그를 주면서 제가 센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API 키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키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키를 매핑을 시켜줘야 이 해당되는 센서가 이 키 값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로 정확히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센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ps 명령을 보면 네, 센서가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센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롤 부분이 태그의 롤 부분이 아까 윈도우 1번과 마찬가지로 소스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이 이제 가보면 제가 인스턴스를 추가적으로 이 그룹에 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두 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스 롤이 소스인 인스턴스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윈도우 1번과 우분투 3번 제가 이름을 데이터 센터 툴로 줬던 우분투 3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분투 3번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번에는 ixia.com 이라는 사이트로 제가 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핑 IP 주소가 104.74.162.40으로 핑이 잘 가고 있고요. 해당되는 패킷이 윈도우 2번에서 아까 해당되는 ICMP 패킷이 통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트래픽도 윈도우 2번과 엔탑에서 같이 밀러링 돼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2번으로 제가 접속을 해서 다시 한번 캡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이 많으니까 제가 ICMP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04.74.162.40번으로 우분투 3번에서 ICMP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밀러링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탑에서도 ICMP 패킷이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데모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스턴스를 그룹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태그 값, 동일한 태그 값으로 이 서버들이 클라우드에서 자동적으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그 확장된 서버들이 모두 다 이 그룹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줄어들면 없어진 서버들은 그룹에서 삭제가 되면서 자동으로 확장과 축소가 되는 그런 화면을 세 번째 데모를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의 데모를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렌즈 사스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기술적인 문의라든지 데모 아니면 영업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키사이트와 글로벌텔레콤을 찾아주시면 찾아뵙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